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비업법 총 10개 차시 중에서 지난번 차시까지는 이제 경비업법에 대해서 1부터 6개 차시까지 설명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청원경찰법, 우리가 이제 경비업법이라고 타이틀은 붙였습니다만, 이래서 경비지도사 시험이라든가 나머지 신변보호사나 시험에도 경비업법 타이틀 안에 청원경찰법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경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13문제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그 청원경찰법도 좀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그래도 암기할 게 많이 있다. 7, 8차시 이런 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학습 목표는 이제 청원경찰법 총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하고, 총칙을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총칙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배치나 임용 방법, 이게 다 숫자로 같은 거는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경비나 복무 내용. 경비라는 건 뭐냐? 돈 얘기하는 겁니다. 급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은 이제 총칙 분야하고 배치 및 임용 관련해서,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경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급여라든가 그런 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건 이제 학습 목표를 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청원경찰 제도의 개념 보죠. 청원주라는 건 뭐예요? 시설주를 얘기하는 거죠. 경비업법에서는 시설주라는 말을 썼지만 청원경찰법에서는 청원주라는 말을 씁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한테 지급할 봉급이나 여러 가지 수당, 그 다음에 피복비, 아니면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청원주가 부담을 하죠. 즉, 경영주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은 언제 만들어졌나? 오래됐죠? 1962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청원경찰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개정은 또 이때 많이 개정이 됐죠. 일반적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돼 있다. 12개 조항. 경비법은 몇 개 조항이죠? 경비법 법률은 32개 조항이죠. 청원경찰법은 양이 좀 적다. 자, 목적을 보면 이제 목적 같은 것도 원래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목적을 누가 학습을 합니까? 근데 시험이 다 나온다. 왜 어떻게 나온다? 용어 자체가 바뀐다든가 다른 거를 넣는다든가 앞뒤가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목적부터 또 한번 살펴보자.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나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거를 규정한다. 청원경찰이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직무,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중에서 하나를 뺐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령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요 몇 가지 사항을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경영자의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자, 경영자는 아까 말한 청원주죠.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비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근무하는 거죠. 근무하는 경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자가, 청원주가 거기에 관련되는 재반 경비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거. 경찰하고 똑같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업무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을 보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또 두 번째,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기관 배치할 수 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은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장 또는 장소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로 둔갑하면 많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첫째 이제 선박이나 항공기 등 수송시설. 자, 수송시설. 아니면 언론이나 통신이나 방송 또는 인쇄, 업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장. 요 빨간 글씨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이런 데도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다. 그래서 또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장. 아니면 학교 같은 유경시설. 기타 이제 공공의 안녕이라든가 질서 유지와 국민 경제상 고도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소. 그래서 이 청원경찰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법령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건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쓴 거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직무, 총경찰의 직무를 보죠.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누구 감독을 받죠? 청원주하고 관할경찰서장입니다. 경비법에서는 관서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청원경찰법에서는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찰관이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법이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똑같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경비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는 일반 경찰관과 같은 권한을 법에서 주고 있는 거죠. 자, 경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해야 되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 중 수사활동 등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은 할 수 없다. 이거 시험 문제에 아주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리는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을 하긴 하는데 이 사법경찰관리 업무는 형사법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업무는 하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다. 뭐 다 알면서도 또 착각을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청경찰의 배치나 임용을 보죠. 관할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해야 된다. 자, 여기도 시도경찰청장이 뭐 많이 나옵니다만 경비업법보다는 좀 덜 나오죠. 자, 그래서 배치 신청서가 법정 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배치 신청서하고 경비구역 평면도, 그 다음에 배치 계획서, 요걸 첨부를 해서 관할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해야 돼. 배치 신청을 해야 된다. 우리 청원경찰이 필요하니까 배치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경찰청장이 이제 반대로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한테 아니면 시설이나 사업자의 경영자한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반대죠. 경영자가 만약에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이 없어.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 딱 보고서 이거 청원경찰이 필요한 지역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기관의 장이나 경영자한테 청원경찰을 배치하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것도 용어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라는 용어입니다.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한테 알려준다. 신청인은 경영주가 되겠죠. 경영주한테 그 가부를 알려줘야 되겠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 이동 배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 요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이동 배치한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새로 배치됐다든가 이동했다든가 하게 되면 관할경찰서장한테 당연히 배치지 아니면 그런지 않은 경우는 종전의 배치지에다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요 사실을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해 줘야 관할경찰서장이 그 명부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청원경찰이 어느 지역에 지금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구나, 배치됐구나, 다른 데로 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위 사항을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이동 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한테 이동 배치한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경찰서장한테 이동 사실을 통보했는데 보니까 B라는 관할에 가 있어요. B라는 경찰서 관할에 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경찰서장은 B라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즉 전입지를 관할하는 그 B라는 경찰서장한테 이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청원경찰이 움직이는 사항, 옮기는 사항 그런 거를 통보해 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이제 시행령에 있습니다만 만 18세 이상인 사람. 자, 이 삭제라는 걸 제가 일부러 놓습니다만 옛날에는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라고 있었죠. 근데 요거는 없어졌다. 그 뜻이에요.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하고는 상관이 없다. 병역을
군복무를 필요하지 않았거나 면제가 안 됐더라도 이 청원경찰에 임용 자격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삭제된 거지만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신체 요건은 이제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그다음에 시력도 교정 시력을 포함해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그래서 이게 팔다리가 완전하다는 거하고 시력하고 이걸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군복무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임용에 대해 결격사유 계속해서 보죠. 국가공무원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뭐 경비법 결격사유도 나왔습니다만 피성년 후견인.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돼야 되겠죠. 파산 선고만 받으면 청원경찰에 대해 자격이 없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돼야 됩니다. 권리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시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년이 지나야 된다 그 뜻이죠.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경비업법 결격사유보다 좀 엄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경비업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은 직무수행이 더 엄하기 때문에 이런 결격사유가 더 엄하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암기할 사항이죠. 뭐 2년이다, 5년이다 그런 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법원의 판결이나 또는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그렇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자격 상실되는 것도 그 형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에서 많이 됐다. 영향을 받는다 그 뜻이죠.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355조, 355조는 횡령이나 배임죄를 얘기하는 거고 356조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그래서 공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공무원이니까 이제 내가 공금이 되겠죠. 공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배임했다든가 아니면 요 관련되는 죄를 정하는 건 중하게 결격사유에 넣고 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야 된다. 요 형법에 요것만 해당된다. 355조하고 356조. 그래서 355조는 횡령이나 배임죄, 356조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만 해당이 된다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국가공무원법이 6의 3, 6조의 3이에요.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벌금도 100만 원 이상이죠. 원래 벌금형은 5만 원 이상을 벌금형이라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에 3년이 지나야만이 청원경찰에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그 뜻이 되겠죠. 근데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강악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서 파면이나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서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그래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요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범죄, 우리가 다 통합해서 성범죄라는 영역을 씁니다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청의자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특히 경비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엄하게 결격사유에 규정되고 있다. 자, 형법 제288조 등에서 추행이나 목적 약취 유인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때부터 5년이 지나야 된다. 파면 처분. 8번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파면이 제일 높은 거고 파면 바로 밑에 있는 게 해임이죠. 그래서 파면은 5년이 지나야 되고 해임 받은 사람은 3년이 지나야만이 청원경찰 임용 자격이 주어진다.
자, 임용제 승인 신청. 청원주는 그 경영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주는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것도 암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암기가 필요하죠. 3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한테 임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아무개를 만약에 청원경찰로 쓰려고 그래. 그러면 그 명단을 첨부해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보내야, 그래야 이제 시도경찰청장이 승인을 해줘요. 승인받은 다음에 배치해야 됩니다. 승인받지 않고 배치하게 되면 처벌사항이 되죠. 자, 임용 승인 신청할 때 이제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류도 간혹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이력서 일부, 주민등록증 사본 일부, 민간인 신원진술서 일부, 채용 신체 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일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부한 거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중에 기본증명서 일부, 이게 첨부해야 되고, 자,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해당자의 병적증명서, 군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요거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직접 해당자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자가 동의를 했다, 그러면 뭐 별도로 서류 제출할 필요 없겠죠. 전부 다 병적증명서를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임용보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임용사항을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해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자, 이제 임용 승인이 났어요. 자, 아무개를 임용하겠다고 이제 관련 서류를 다 보냈어요. 시도경찰청장한테. 시도경찰청장이, 예, 임용하십시오. 임용은 청원주가 하는 겁니다. 임용은 청원주가 해요. 그 임용을 했다. 그러면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해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 시도경찰서장한테 경유하냐? 그래야 관할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개가 누가 어느 사업장 시설에 청원경찰로 배치됐고 임용됐구나. 그래서 경유하라고 법에다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퇴직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을 경유해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임용할 때도 10일 이내, 퇴직하는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1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아주 딱 떨어지는 시험 문제 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치 폐지나 또 인원 감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시설주가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경영주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 이제 배치 폐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인원을 감축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배치 시설을 폐쇄했다든가, 배치 시설을 축소했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뭐 지점이다. 그러면 통폐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쇄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금지.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를 폐지하거나 감축하지 못한다. 그렇죠? 특수경비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감축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왜 특수경비원보다는 청원경찰이 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할 수 있고 권한이 더 많잖아요. 이런 경우를 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금지하라는 겁니다. 금지. 또 인원 변동 없이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 등 이전할 경우에는 감축을 하지 마라. 그래. 인원 변동 없으면 그대로 그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청원경찰을 그대로 써라 그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고지. 청원주는 배치나 폐지나 감축 시 경찰 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해야 되겠죠. 시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이 배치를 요청한 경우에, 요청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축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시도경찰청장이 경영주한테, 청원주한테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 경우, 그런 시설이나 사업장인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을 폐지했다든가 감축했게 되면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를 통보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 또는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가 있죠.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원주는 배치 폐지나 배치 인원 감축으로 과원은 이제 남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남는 인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이나 시설 또는 사업장 내에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 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말이 깁니다만, 만약에 배치한 데가 통폐합을 했어요. 시설 통폐합하면은 그 남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집으로 보내지 말고 다른 시설, 그 교육주가 관리하는 다른 시설한테 유사 업무 배치한다든가 재배치한다든가, 그래서 고용을 그대로 보장해서 해라.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다 권고 규정이다 이렇게 썼어요. 의미사항이다, 요청한다. 이게 권고사항이지 강제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날 때도 강제로 낸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육하고 이제 면제자를 보죠. 신인교육은 76시간을 실시하게 되죠. 이것도 2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해라 규정을 하고 있고, 교육 시기는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경찰 교육기관에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는데, 이미 경찰 교육기관은 꽉 차 있다, 교육 일정이.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먼저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러 보내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배치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인데, 경찰기관의 교육 일정이 딱 빡빡하게 차서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 그럼 먼저 배치하고 1년 내에 교육을 시켜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라고 있죠. 직무교육은 월 4시간 이상, 매월 실시하게 되어 있죠. 자, 이제 교육 면제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청원경찰 신인교육을 면제하냐? 경찰을 했던 사람, 의무경찰을 포함해서, 아니면 청원경찰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다시 임용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인교육의 의미가 없죠. 이런 사람들은 면제 사유가 되는 거죠. 교육은 어디서 시킨다? 경찰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무교육은 누구 명의로 한다? 청원주가 월 4시간 한다는 거. 자, 이제 청원경찰의 경비는 근무의 경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급여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그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얘기하는 거죠. 자, 청원주가 부담하는 경비는 어떤 거냐? 청원주가 이제 경영주가 되겠죠. 봉급이나 각종 수당, 봉급,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 그러니까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직전에 난 거 보면 교통비 그렇게 쓴 게 있어요. 교통비는 아닙니다. 교통비는 자기 급여 받은 거 중에서 내야 되죠. 그래서 봉급이나 수당, 피복비, 교육비, 퇴직금. 이것도 여러분들 볼 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시험 문제 같은데 다른 걸 넣게 되면 교통비라고 쓰면은 교통비도 주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다라는 걸 얘기 드린 겁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다. 그런 경우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누구를 감안하죠? 경찰 공무원이 받는 거, 급여를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기준이 있죠. 15년 미만은 순경의 기준을 주고, 23년 미만은 경장,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 요에 준해서 보수를 지급을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에 가계보존수당이라든가 실비변상 등이며,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매년 12월에 고시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경찰청장이 매년 12월에 어떤 수당을 지급하라고 고시를 해요. 세부 항목을. 누가 한다? 경찰청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청원경찰에 지급할 봉급이나 수당은 뭐냐? 봉급이나 각종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계보존수당, 실비변상, 세부 항목은 매년 12월에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를 한다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 좀 아까 전까지 설명하는 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얘기했고, 자, 이번에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최저부담 기준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라. 이래서 들어서 아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설에 근무하는 청경찰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최저부담 기준액을 이제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거를 지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청경찰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수의 업무 하시라든가 그런 업무 하시는 분들하고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하고 임금이 적다. 그분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라. 그래서 청경찰에 대한 처우를 규정한 거라고 보면 되죠. 자, 청경찰 지급할 봉급이나 수당, 지급 방법 같은 건 이제 봉급이나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라. 언제 지급하냐? 다른 직원들 봉급 주는 날 같이 지급하라 그 뜻이에요. 별도로 지급하지 말고 보수 지급일에 맞춰서 같이 지급을 하라. 자, 이제 보수 산정할 때 이제 경력을 어떤 경우만 인정해 주냐?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그 다음에 군이나 의무경찰, 전투경찰 포함해서 복무한 경력, 아니면 수의나 경비원, 감시원, 기타 청원경찰과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그 사업장의 청원주에 위에서 청원경찰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비상근은 아닙니다. 비상근은 아니에요.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이런 사람들만 경력을 인정해줘라. 그 뜻이 되겠죠. 자, 피복비. 청원주가 제작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구입해서 정기 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현품으로, 현품이라는 건 현금하고 틀립니다. 현금이 아니에요. 현품으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든가 아니면 구입을 하든가 해서 현품으로 줘라. 현금이 아니다는 거. 이거 잘 현금자하고 품자하고 바꾸면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청원주가 입교, 만약 교육비, 교육을 보낸다. 그럼 청원주가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라. 그렇죠. 요즘에 계좌 이체하지 않습니까? 직접 그 청원주한테 돈을 줘서 현금을 줘서 내라고 그러게 하지 말고 직접 교육기관에다가, 경찰 교육기관에다가 입교 3일 전에 납부를 해라. 그 뜻이죠. 자, 보상금.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든가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때, 이때 이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죠. 또 직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퇴직한 때,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본인 또는 유족한테 지급을 해라. 자,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근무 중에 관련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하라 그 뜻이죠.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우리가 산재보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산재보험의 보험법에 가입하고 아니면 근로기준법, 이 근거 법령이 중요합니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근거 법령을 잘 암기를 하셔야 돼. 자, 퇴직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경찰로 근무했다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기타 시설이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근거 법령이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이 근거 법령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거 법령. 자, 경찰의 복무. 국가공무원 복종의 의무. 명령에 복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직장 마음대로 이탈하면 안 되죠.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됩니다. 비밀 엄수.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제18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 그래서 허위 보고를 한다든가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위 규정 위에는 사업장의 사업규칙에 따른다. 이 사업장의 사업규칙에 따른 겁니다. 이 규정만 청경찰의 복무에 적용되고 그때 이외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규칙이,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따라서 적용하면 된다. 그 뜻이죠. 자, 제복. 제복의 종류는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다. 한여름부터 해서 사업장별로 통일한다는 거하고 기동무하고 기동복은 진한 청색이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진한 청색.
그 다음에 장구의 종류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이게 이제 장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장구, 이런 걸 지급받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부속물 같은 거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평상 근무복, 아니면 교육훈련 할 때, 교육훈련 할 때는 허리띠라든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제복 착용의 시기는 각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한다. 경찰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원주가 언제 제복을 착용할 건지 바꿔 입을 건지 착용 시기를 통일해야 되고, 배치지 특수성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장이 특수복장을 만약에 착용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그 뜻이 되겠죠. 자, 급여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죠. 소모품 참고로 하시고, 자, 대여품,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대여품은 퇴직할 때 반납을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봉, 허리띠,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 퇴직 시 청원주한테 반납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 나오는 겁니다. 자, 대여 신청은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무기 같은 겁니다. 무기는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서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지니게 할 수 있다. 대여 무기는 경찰서장을 경유해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대여 신청한다.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해라. 또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 무기는 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준수해야 되겠죠. 자, 제복이나 무기관리 법령이 있죠. 무기 탄약 지급 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위사를 바뀐 사람, 침이나 조현병, 조울병, 이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기를 지급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복 무기관리에 지급 금지 사유에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기억하시죠. 그렇지만 이거는 음뜬 겁니다.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몇 년 전에 삭제가 됐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런 거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1번부터 5번까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때에는 결정 통지서를 작성해서 지체 없이 해당 청원경찰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의 신속한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나 탄약을 먼저 회수하고 나중에 후에 통지서를 내줄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관할경찰서장한테 결정 통보서를 작성해서 통보를 해라.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무기와 탄약의 지급 제한 또는 회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청원경찰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원주는 불지급 사유가 소멸되게 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금지 사유에 해당된다든가 사유 때문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해당자한테 통보하고 관할경찰서장한테 통보하고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이내에. 왜냐면 그 청원경찰은 서운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행규칙을 2022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금지를 하는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청원경찰법은 좀 단순하지만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암기하는 사람. 그래서 특히 이제 무기에 관련해서 22년도에 개정된 거, 그래서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기는 딴 사람들은 다 지급받았는데 난 못 받았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서운할 거 아니에요. 달리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청원주가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관할경찰서장한테 더 상세하게 통보하고 만약 그 내용이 소멸이 됐다. 그러면 무기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그 숫자 같은 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